그 고영태 씨가 좀 작심한 듯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수많은 폭로도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법정에서 쏟아진 고영태 씨의 폭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최순실이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최순실에게 쩔쩔매는 모습도 봤다. 그리고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어쨌든 비선 실세의 그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와서 이제 고 영태가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검찰 증인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법원에 나와서 다시 그 진술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최 씨는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반대 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영태가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의 증거 능력, 신빙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제 그 핵심이죠. 네. 근데 어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일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다시 말해서 고영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이었고 적대적 증인이거든요. 네. 적대적 증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로 쓰여서 자신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이제 그 신빙성을 떨어뜨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신저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자였다든지 예. 내지는 마약 전과자였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보증금 월세방 보증금도 3천만 원을 대줬는데 예. 그것도 갚지 않았다든지 이와 같이 메신저의 신빙성을 첫 번째 떨어뜨리고 예. 두 번째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예. 화면을 지금 공방한 내용을 네. 보고 있는데요.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불륜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고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 고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예, 그렇죠. 저 얘기다 마약 이거죠. 전과 같은 것은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저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사실 확인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역겹다 이렇게 피해갔죠. 예. 그다음에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는 것 저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저것은 이제 WK를 만들어 가지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WK는 최 씨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 씨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 씨가 오히려 박헌영이라든지 노승일 부장, 류상용 부장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예. 자기가 그 사람들을 부려서 말하자면 이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고영태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사무총장이라든지 부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썼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회사에서 잘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네. 어제 그러면 재판이 최순실 씨 측에게는 유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말하자면 이제 형사재판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는 고영태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그와 같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순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저렇게 메신저와 메시지의 그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예. 이 사법적, 형사법적 체계로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어제 그 재판만 놓고 본다면 최순실이 일부 그격하고 했고 고성을 부리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고 예. 실질로 따진다면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효과적인 반대 신문이었다고는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게 답답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불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얼마만큼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이것도 들을 수 있는 어제 재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검찰 측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꾸준하게 고영태 씨를 헌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고영태 씨가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고영태,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였다. 또 고영태 씨의 전과 기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 한 이유가 있죠. 왜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소위 말하자면 시체말로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폭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개요 이 자체는 그다지 신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리상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법리상의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이 자체 본질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 자체에 훼손을 줘야만이 형사 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유리한 국면을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저 법정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